안녕하세요, 헤드리입니다. 오늘 이제 추리소설 컨텐츠 세 번째 작가가 아니라 두 번째 작가로 준비했고요. 어, 제가 처음 추리소설을 입문했던 작가고 제가 가장 많은 작품을 읽었던 우타노 쇼고 작가입니다. 읽었던 책이 워낙 많아서 세 권 정도만 자세히 얘기하고 나머지 책들은 그냥 이런 책이 있다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일단 여왕님과 나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히키코모리랑 로리타 컴플렉스에 대한 문제를 다룬 소설이고, 칩을 주제로 한 5가지 밀실 트릭을 모은 단편집인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을 납치 청부한 여자 이야기를 다룬 납치당하고 싶은 여자. 우타노 쇼고가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하는 작가인 에도가 람포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 작가의 작품을 오마주한 시체를 사는 남자. 그 언론 조작에 대해서 다룬 디렉터스 컷. 해피엔드의 안녕은 이것도 단편집인데 안티 해피엔딩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새드 엔딩이나 배드 엔딩 그런 엔딩이 아니라 뭐 어떤 이야기든 행복하게 끝나는 거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가지고 쓴 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해피엔딩을 부수는 그런 단편집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세상의 끝 혹은 시작 이런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요. 우타노 쇼고 같은 경우에는 저 처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본격 소설의 대표주자고 반전으로 되게 유명한 작가예요. 어떤 소설이든 그 반전이 정말 뒤통수 때리기로 유명하고 저도 읽으면서 뒤통수 많이 맞았고, 처음 추리소설을 접했던 작품이 이제 미실살인 게임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2권인 2.0이랑 3권인 마니악스까지 있어요. 그런데 굳이 3권까지는 안 읽어도 돼요. 2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1권이 워낙 주제도 참신하고 트릭도 신선하고 그랬기 때문에 2권에서는 좀 신선도가 떨어지는 느낌이었고 3권은 좀 결말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아가지고 1권 정도는 읽어볼 만하고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2권까지 정도 읽어보면 되는데 일단 이 작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미실살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5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요. 각 5명이 익명으로,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화상 채팅으로 5명이 한 게임을 하는 건데, 게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은 한 사람이 범인 역할을 하고 4명이 형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살인을 저지르고 내가 이번에 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거 어떻게 죽였게? 아니면은 뭐 또 미싱 링크라고 해가지고 신본격 미스테리의 장르 중에 하나인데, 연쇄살인 일어났을 때 피해자들 간의 그런 공통점 그런 걸 찾는 것도 있었고, 알리바이 트릭, 뭐 밀실 트릭은 당연히 있고, 그런 거를 이제 한 명이 살인을 저질러서 문제를 내고 나머지 4명이 그 문제를 맞추는 식으로 진행되는 소설이에요. 그 주제가 되게 참신했고 또 마지막에 가서 반전도 정말 저의 편견을 깨트려 버리는 그런 반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반전이 이 2권에서도 거의 뭐 큰 차이 없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2권이 좀 신선도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임팩트는 정말 1권이 강했어요. 제가 정말 이 작품이 아니었으면은 이 정도로 추리소설 덕후가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걸 처음 읽지 않았더라면. 네, 이렇게 여기까지 5명의 친구들이 나오는 거고, 뭐 밀실살인 게임에 대해서는 뭐 딱히 자세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런 소설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작품이 절망노트. 우타노 쇼고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숨은 수작이에요. 사실 아는 분들도 많이 없고 또 뭐 대표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굉장히 좋았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왕따를 당하고 있는 한 학생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는데 그 돌을 자기를 보호해줄 수호신이라고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호신한테 막 재물도 갖다 바치고 이름도 붙여주고 집에 고이 모셔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따 당하는 내용을 일기로 써요. 그 일기 이름을 이제 절망노트라고 지어놓은 건데, 뭐 근데 어느 순간 그 신을 모시고 나서부터 자기가 일기에
이번에 누가 날 괴롭혔어, 난 걔가 싫어 이러면은 걔가 다치거나 죽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그 신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러고 그 내용을 이제 일기로 써내려간 일기 형식으로 진행되는 소설인데, 이것도 마지막에 반전이 정말 골 때렸었죠. 제가 거의 한 3분의 2쯤 읽었을 때 뭐야, 내가 드디어 처음으로 결말을 맞춘 건가? 라고 좋아했었는데 3분의 1이나 남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저 읽으면서 뒤통수 한 3번 정도 더 우려맞고 그렇게 끝났던 소설인데, 왕따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또 그 반전이 또 그거 막 네.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처음엔 플라시보 효과라고 생각했거든요. 직접 읽어보시길 바래요. 우타노 쇼고가 워낙 반전으로 유명한 작가라서 자세히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네, 절망 노트였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때 읽기 좋은 소설, 벚꽃 지는 계절에 그대를 그리워하네. 밖에 나가면 이제 벚꽃이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우타노 쇼고 작품 중에 제일 재밌게 읽었던 소설이고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이에요.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이제 로맨스 소설이고요. 로맨스인데 거기에 이제 로맨스의 추리를 끼얹은 건지 추리의 로맨스를 끼얹은 건지 헷갈리지만,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나오고,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제 그 주인공이 지하철역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한 여자를 막아요. 왜 죽으려고 그러냐? 자기가 여자는 내가 사기를 당했다.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했다. 그래서 죽지 마라. 나랑 약속하고 죽지 말자. 그러고 이제 데이트하고 그러면서 이제 둘이 호감이 싹 트고, 그 여자가 사기 당한 그 회사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과 동시에 그 남자가 이제 사회초년생 때 20살 때 이제 야쿠자에 들어가요. 야쿠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약 운반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묵었던 그 야쿠자 형님네 집에서 거기 이제 사모님을 연모했던 그 이야기랑, 또 그때 있었던 그 살인 사건을 자기가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현재 이야기랑 과거 이야기가 한 챕터씩 돌아가면서 연달아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좀 읽으면서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일본 소설 특성상 야한 장면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건 시작부터 그런 장면이 나서 저도 처음엔 되게 당황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읽고 나서는 벙쪘죠. 한동안 이 반전이 딱 나오는 순간부터 내가 지금까지 뭘 읽은 거지 하면서 첫 페이지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속았구나. 또 읽어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표지부터 독자를 속이는 책으로 유명하거든요. 궁금하시면 직접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순 없고. 네, 이렇게 우타노 쇼고 작가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번 영상이 너무 길게 나온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짧게 해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애정하는 작가고 가장 많은 작품을 읽은 작가고, 또 신본격 미스테리에서 굉장히 추천해줄 수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우타노 쇼고는 저처럼 반전 있는 내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책보다는 내가 우타노 쇼고를 접해보고 싶다면은 이 셋 중에 한 권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은 다음에 다른 작가 소개하면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